철저한 말씀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순복음 산마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총회 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예장 백석총회가 교단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종현 신임 총회장을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어떻게 수습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가 주최한 제1회 굿미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광을 나눈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재현한 현장부터 유관순 열사의 삶이 묻어난 생가와 교회까지 민족 독립의 역사와 함께한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철저한 말씀 훈련으로 전 성도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순복음 산마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복음이 희망이다. 이번 시간엔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인 순복음 산마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영어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이곳은 순복음 산마교회입니다. 아이들은 기도는 매일 30분 이상, 말씀은 한 장 이상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찬송가도 거뜬히 외웁니다. 단순한 암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18절까지 사람을 만드는 훈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훈련,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모세오경 아카데미를 통한 말씀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모세오경 아카데미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까지를 말합니다. 이를 반복해 훈련함으로 말씀의 생활화를 배우는 겁니다. 산마교회에선 어린 아이부터 장년 세대까지 모두 같은 말씀으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변화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은 그 말씀을 엄마가 듣고 깨달아서 가정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인정해 줄 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모세오경 훈련을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제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하는 점이 많이 변화됐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은 소그룹의 리더가 돼 교회 인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동시에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훈련을 미리 받는 겁니다. 1995년 건물 지하에서 시작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그 중심엔 다음 세대를 향한 이일성 목사의 남다른 목회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일성 목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자 세상 앞에서 담대한 지도자를 양육하겠다는 소명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장로교단 가운데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치른 예장 백석총회가 교단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신임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교단 내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는 선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천위원회에서 진경 총회장을 추대한다는 교단 헌법에 따라 장종현 총장을 추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목사 부총회장의 류춘배 목사, 장로 부총회장의 안문기 장로를 각각 추대했습니다. 장종현 신임 총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됐다며 총대들에게 교단 수습을 위해 사면권 등 전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장종현 목사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헌법과 규칙과
모든 걸 초월해서 또 죄를 주는 거, 사면 복권하는 거, 총회장한테 이런 권한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권한을 위임받은 장 총회장은 사회법 소송을 제기한 교단 인사들을 총회석상에 세워 총대들에게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교단 명칭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로 최종 결의했습니다. 또한 임원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세계선교회는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세계선교위원회는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고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15번 마지막, 오늘부터 총회 명칭은 백석으로 한다. 이번 총회는 교단 정상화에 대한 총대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총회가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갈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TV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굿미디어가 주관한 제1회 굿미디어 공모전이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미디어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는데요. 기발하고 참신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굿미디어 공모전에는 복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20대 청년부터 75세 최고령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수상의 영예를 하는 연세중앙교회 온라인 방송팀은 기독 청년들이 찬양 버스킹을 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조회수와 SNS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CCC 인천지구 미디어 순팀은 이 시대 청년들이 많은 좌절을 경험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독교 관련 공모전은 없었어요. 진짜 한 번도 제가 매번 찾아보는데 없어요. 처음이라 되게 좋았고 정말 이런 공모전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공모전 영상을 통해서 약간 시선의 생각의 전환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IMS 팀에서 처음으로 동아리 공모전을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 나가는데 이렇게 수상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심사는 독창성과 SNS 점수,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진행해 우수상 1팀과 장려상 5팀, 입선 8팀을 수상자로 선발했습니다. 출품작은 구TV 채널을 통해 전국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 LA와 뉴욕 등 해외로도 방송됩니다. 굿미디어 공모전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촬영과 편집에 능숙한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TV와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TV와 사단법인 굿미디어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미디어라며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상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유럽의 나라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국내에도 기독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유적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관광협동조합이 경기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로희 기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관람객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섭니다. 안내자의 말을 따라 성막에 관한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보기도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 내부까지 세계성막복음센터는 성경에 나온 치수대로 성막을 재현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약시대 제사의식을 한눈에 보고 체험합니다. 성막 외에도 구약시대 유물들과 성화, 노아의 방주와 솔로몬 성전 모형 등도 전시돼 있어 당시의 믿음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꾸준히 국내 기독교 유적 발굴과 성지순례 개발에 힘써온 한국관광협동조합이 이번에는 평택과 천안, 아산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주관해서 전국에 한 130여 개 국내 성지순례를 개발했습니다. 발굴한 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각 지역마다 이런 현장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성막센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매봉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봉교회는 천안 동부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교회로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예배당이 불태워지고 강제 폐쇄 조치까지 당했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도 복원돼 있습니다. 투어 참가자들은 은혜로운 경험이라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지 순례를 많이 좀 다니다 보니까 믿음도 많이 커지고 은혜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성지들이 많이 이제 발굴이 돼서 이 제주도에 있는 분들도 그 섬에 계신 분들도 와서 이 각지에 있는 이 육지에 있는 성지들을 많이 순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지순례는 영적 재충전과 함께 기독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가온 가을 가족과 함께 국내 기독교 유적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구티비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왔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우간다를 방문해 특별한 섬김을 실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아프리카 우간다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선교사들이 연합해 아프리카 부흥에 힘쓰는 단체인데요. 어린이와 대학생 선교, 현지 교회 목회자 교육뿐 아니라 고아원이나 학교를 세우며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75곳의 예배당과 1곳의 선교센터, 4곳의 중고등학교, 8곳의 초등학교, 15곳의 유치원, 1곳의 기숙사를 건축해 눈길을 끕니다. 이번에는 우간다 지역의 교회, 기업 연합, 선교 대원들을 파송했는데요. 특별히 2박 3일간 무크라 지역의 현지 목회자 300명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도 진행했습니다. 선교 대원들도 열흘간의 일정 동안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 본부장인 김형수 목사도 함께 참여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우간다 현지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파송된 선교대원 모두에게 우간다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운교회 청년부가 농촌교회를 방문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청년들은 충남 금산 5곳의 교회와 거제 화평교회를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요. 어린 아이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부터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까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섬김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위한 청년들의 마스크팩과 안마 서비스, 식사 대접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성교회와 남부중앙교회의 담벼락에 복음의 메시지로 벽화를 그리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다 함께 즐기는 물놀이 시간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해 여전도회와 권사들로 구성된 식사봉사팀은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광운교회 김한배 목사는 광운교회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기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스승으로 존경받는 고 정진경 목사의 10주기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초기 선교사들의 삶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투어가 진행돼 눈길을 끕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최로희 기자와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생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써온 고 정진경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가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는 교파를 초월해 여러 교계 인사들과 4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이라는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을 한국교회 대화합에 힘썼던 정진경 목사를 추모하며 그가 남긴 신앙유산을 발전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리민식 목사는 고 정진경 목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목회자였다고 회고하며 남은 우리도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 정진경 목사는 생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연합에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월드비전 이사장을 맡아 사회공헌에도 힘썼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2일 예장백석 총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열립니다. 교단별 총회에서는 총회장 선거 등 굵직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 교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은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제104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추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습금지법 폐지와 동성애 관련 헌의안, 청년들을 총대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같은 날 시작해 27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당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총회에선 총신대학교가 이재서 총장 선출 이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신대에 대한 교단 통제 강화, 운영이사회 폐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홍천 대명콘도에서 제109차 총회를 진행합니다. 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와 부양침례교회 윤덕남 목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서울 중구 정동 일대에서 한국 선교 초기 선교사들이 남긴 흔적을 돌아보는 유적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의 2019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투어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 정동교회와 덕수궁 중명전, 예원학교 등 총 12곳의 유적지를 방문하며 선교사들의 교육 및 의료사업 사역들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각종 유물과 함께 고종이 하사한 현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감리교회 최초 서양식 개신교 예배당인 정동 제1교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사 전문가 홍승표 박사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근대 시민사회를 돌아보는 데 있어 정동은 의미 있는 곳이라며 이번 투어를 통해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이 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찬양의 활성화,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EOM 미니스트리가 지난해에 이어 워십 빌드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워십 빌드업 컨퍼런스는 교회별 상황에 맞는 예배와 찬양, 팀 사역, 관계와 소통 등을 돕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OM 미니스트리 백성훈 대표는 수년간 예배학교를 총괄해온 경험과 많은 지역교회의 예배, 찬양팀 공동체를 컨설팅한 자료를 바탕으로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높은 뜻 연합 선교회 전 대표 김동호 목사를 비롯해 마커스 워십 심정호 간사, 찬양 인도자 장종택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예배라는 공통된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저위험 고수익의 이점 때문에 이런 공격 행태가 점점 악화할 것이란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알브란트에 따르면 북한은 수입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자금을 훔치는 사이버 공격이 점점 정교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 시스템에 끊임없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브란트는 북한의 이런 공격은 금융제재 회피는 물론 자금 이체나 돈 세탁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체결한 이란 핵합의 이행을 추가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유럽연합에 서한을 보내 이란이 핵기술 연구개발 활동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앞서 EU가 이란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이는 3단계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처음으로 남학생을 교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랍뉴스에 따르면 사우디 교육당국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남학생과 취약자 남자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유소년 학교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사우디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교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베이징에서 다양한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삼엄한 통제에 돌입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최근 홍콩 시위 장기화로 인한 여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웨이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오는 5일부터 건국절까지 약 한 달간 유흥시설의 문을 강제로 닫습니다. 또 공안을 총동원해 지하철과 각종 공공장소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며 집회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